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가치 비즈니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치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층 또는 영업부를 제외한 관리부서의 직원들이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영업부의 직원들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회사 또는 의사결정하는 분들, 경영층을 포함한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거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제품이, 서비스가, 솔루션이 과연 가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도메인인가 아닌가. 그렇지만 영업부 직원들은 가치를 마진 또는 이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진을 갖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치 앞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부가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 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든 간에 영업부 직원들의 숙제다.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말씀드렸죠. 5가지 우리가 생각할 키워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또 드리듯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니즈를, 고객의 니즈를 빨리 읽어내느냐, 타이밍, 우리가 솔루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에 따라서 어떻게 패키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아우를 때 그것을 통칭적으로 인사이트라고 얘기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 영역이 서로 결합돼야지만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치 비즈니스가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회사, 영업 직원이 모두가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나누도록 하죠.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고객이 지불하는 재화의 크기를 가치라고 했는데, 결국은 고객들이 흔히 얘기하는 돈의 가치, 흔히 뭐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밸류 포 머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영업 조직은, 영업 직원들은 제품의 고유에 갖고 있는 마진, 가격이 결정되어 있다고 볼 때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려면 결국은 가치의 크기를 키워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영업 직원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흔히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고 얘기하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거기에는 제품의 가격, 솔루션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또는 기타 재무적인 오퍼링을 통해서 뭐 오펙스가 어떻다, 카펙스가 어떻다, 캐펙스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한 TCO라는 얘기를 하기도 시작하고, 흔히 ROI를 얘기하죠. 투자 회수율을 얘기하기도 하고, 회수율 또는 회수 기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리턴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갖고 오는 효과가 크다고 봤을 때 기업은 어떤 비용이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논의하고는 가치, 이 세 가지 용어들이 서로 섞여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할 것은 이게 TCO의 개념인가, 추가적인 가치의 개념이라는 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고객의 의사결정 사이클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겠죠. 외적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경쟁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경영, 과제, 화두를 찾아내기도 하죠. 어떤 기업들은 자기네가 찾아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의 컨설턴트든지 또는 외부의 기관들에서 제안을 하기도 하죠. 그럼 기업은 뭘 하게 됩니까? 그로부터 경영 전략을 서로 수립하지요.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그런 경영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니즈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니즈 도출 단계가 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니즈가 나왔으니까 자동차가 필요한 회사는 자동차에 필요한 스펙을 얘기할 거고, 컴퓨터가 필요한 회사에서는 컴퓨터 스펙을 얘기할 거고, 건축물이 필요할 때는 건축에 대한 요건을 정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루션을 도출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업계 흔히 얘기하는 RFP라고 얘기하는 제안 요청을 한다든지 제안 의향서를 보내서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게 해서 평가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정을 하죠. 수의 계약을 하든지 또는 공개 입찰을 하든지 또는 경쟁 입찰을 하든지 조건부 입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결정을 하고 도입을 하게 되죠. 이게 고객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TCO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TCO에 여러 가지가 있죠.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경우에 TCO를 모르만
왜 아까 경영층들은, 왜 영업팀들은 가서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한 거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TCO의 개념이 아니라 프라이스 게임으로 가는 거죠. 프라이스 게임으로 가는 거는 의사결정에 오른쪽이 두 단계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의 경영, 과정, 과제, 환경 같은 거 고민하지 않고 어떤 회사가 입찰 공고를 냈을 때 그때 뛰어들어갈 때 뭐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가격밖에 없죠. 흔히 비딩 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찰 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경영층들이 혼동해서 얘기하는 것은 입찰에 들어가는 비즈니스의 가격으로 게임하는 영업부 보고 너희들은 왜 영업이 가격으로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무리한 얘기입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기타 제반적인 부가가치 요소가 평가되지 않고 가격만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가격으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비즈니스 고객의 사이클의 7단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후반부에 제안 요청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ROI든 TCO에게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스 게임에 머무는 거지요. 그죠? 밸류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부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고객의 고민이 뭔지, 고객이 어떤 경영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고민을 고객이 모르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하는 비즈니스 영업 팀 또는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하면 2단계서부터 들어가게 되죠. 2단계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밸류 비즈니스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흔히 가격으로만 영업을 한다라고 직원들은 몰아붙이기 전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영업 직원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느냐, 어떤 단계에서 고객과 대화를 시작하느냐, 어떤 단계에서 영업 활동이 시작되는 이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당기느냐. 이 차트에 제 색깔을 요란하게 칠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왼쪽으로 고객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블루오션이죠.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프라이스 게임하고 솔루션 RFP가 나올 때는 그때는 레드오션으로 바뀌죠. 레드오션에서 여러분 푸른 플랑크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레드오션에서 무슨 가치 비즈니스입니까? 이미 거기서는 프라이스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고객의 의사결정 사이클로 봤을 때 영업팀들이 과연 어떤 단계에서 영업을 하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가격을 제한하는 사람과 영업 조직이 똑같이 있는데 컨설턴트와 또는 프로젝트 수주에서 개발 과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건비 계산을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왜 컨설턴트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주고 돈을 내고 하고 있고 왜 개발팀들은 한 달에 400만 원이었더니 500만 원이었더니 600만 원이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느 쪽의 비즈니스 논의를 할 것이냐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가치 비즈니스의 본질을 찾는 고객 사이클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 비즈니스에 우리가 어떻게 가치 비즈니스를 키울 것인가, 만들 것인가, 창출할 것인가 이 얘기는 다음 주서부터 논의가 되고 이번 주까지는 가치에 대한 정의를 더욱더 명확히 하는 거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 단계에서 우리가 가치를 논의할 때 고객한테 돌아가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른쪽에는 프라이스라고 하면, 비용이라고 하면 왼쪽에는 어떤 가치들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2x2로 나누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세로축은 과연 이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가치가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가로축은 이게 우리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냐 내재화되는 가치냐 이걸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량적이면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KPI로 나타나는 것들은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출 신장 또는 수익률 개선 또는 마켓쉐어 개선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량적이겠죠. 정량적이면서 내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운영의 효율을 갖고 온다든지 우리 조직의 비용을 줄인다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계산할 수 있지만 내적의 데이터들이죠. 흔히 밖으로 나타난 KPI, 탑라인 그로스나 이런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거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요새는 어떤 재벌 총수가 얘기했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런 면들은 어떻습니까? 계산할 수 없죠. 정성적인 면이죠. 그렇지만 이건 외부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조직의 역량을 개선한다. 우리 직원들의 핵심 역량을 키운다. 핵심 DNA를 심어 넣는다. 이것도
기업에 매우 중요한 가치죠. 그렇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측정할 수 없죠. 정성적이죠. 이것은 우리 조직 내부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업 직원들이 이런 전략적인 접근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고객의 가치를 정량적이면서도 외부에 나타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끔 가다가 경비 절감, 운영 효율비, 생산비 절감 이런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런 정성적인 영역,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변화가는 모습이라든지 기업의 혁신 DNA를 키운다든지 기업의 역량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4분면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도 영업하는 사람들도 정량적이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밑에 정성적이면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는 이런 팩터에서 가치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가치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가치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가치는 결국은 우리가 고객과 관계를 맺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가치 얘기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는가라는 가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명확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마지막 차트로 썼던 것들이 여러분들 가치 문장이었죠. 엘리베이터 피치처럼 가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솔루션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피처 또는 우리의 제품과 특징으로 인해서 고객의 어떤 문제를 풀어준다 또는 고객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0초에서 2분을 넘지 말아라. 엘리베이터 피치는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에 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을 때 하는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간단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그게 큰 비즈니스든 작은 비즈니스든 반복되는 비즈니스든 일회성 비즈니스든 영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밸류 스테이트먼트가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그건 엘리베이터 피치가 아니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까요? 이런 얘기를 나오도록 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피치거든요. 5초,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3초 내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치죠. 그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정량적이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고루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직원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다.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 사양을 가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차의 마일리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항상 고객의 보이스로 고객의 문장으로 바꿔라. 그래서 가치 방정식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고객에 연관된 가치인가. 어떤 세일즈맨이 대한민국에 어떤 분한테 와서 1억짜리 차를 제안합니다. 우리 차는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0km가 아니라 시속 3,500km짜리 차면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허용된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우리와 관계되지 않은 가치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전문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는 역사가 몇 년이에요. 이런 얘기들 하지 말아라. 항상 시작은 뭡니까? 여긴 지금 고 CEO의 제가 나잇메어, 악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고객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에 연관된 가치를 해야지 가치인 것이지 고객이 고민하지도 않는데 고객은 차를 타올 수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시속 110km를 넘을 수가 없는데 350km 차를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느냐. 그럼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셀링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우리 회사의 피처 강점과 고객이 관심이 있어하는 고객의 관심 영역이 합해져야 된다. 이게 뭡니까? 고객이 인정하는 가치의 크기입니다. 많은 영업 직원들이 이만큼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고객이 관심 있어하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제안서를 쓰거나 제안 설명을 하거나 무슨 설명회를 할 때 수없이 많은 차트를 쓸 것이 아니라 고객에 딱 필요한 영역만 내놓고 얘기를 해라. 이게 두 번째, 고객과 연관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가치가 과연 객관적인가, objective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하는 에비던스가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를 얘기 드릴 때 과연 우리 차는
연비가 리터당 16km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차를 많이 몰고 다니지 않는 사람일 때 또는 뭐 다른 용도가 있을 때의 문제도 있지만 뭡니까? 그 데이터가 16km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판매한 차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20만 대를 팔았는데 20만 대의 평균 주행 기록이 있습니다. 그 평균 주행 기록이 16.5km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에비던스가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고객이 받아들이느냐? 객관적이어야 되죠. 그건 뭡니까?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는 뭡니까? 고객의 실적, 실사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는 고객의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보여주기도 하죠. 또는 뭡니까? 팩트 데이터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팩트 중심으로 시작돼야 되죠. 그죠? 그냥 가정이 아니라 팩트. 그 다음에 증거가 있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벤치마킹도 하죠. 벤치마킹도 하고 또는 고객의 피드백을 제시하기도 하죠. 우리 이런 고객이 있고 저런 고객이 있는데 이런 고객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계 자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세 번째 꼭지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가 주장하는 가치가 객관적이고 고객한테 관심 있는 영역인가, 연관성이 있느냐, 타당한가 6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지속 가능하냐. 아까 TCO도 말씀드렸고 추가 매출도 말씀드렸고 추가 이익도 말씀드렸는데 TCO는 하나 얘기 드리죠. 토탈 코스트가 투자 이후에 1년, 2년 동안 절감되는 돈이 연 20%, 25% 해서 토탈 23%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TCO에 대한 설명, 밸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또는 추가 매출이 10% 너무 크죠. 한 2%의 추가 매출이 발생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천태년도에, 내년도, 내후년도에. 그 다음은 어떨까요? 고객과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신뢰관계라고 고객 섹션에서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밸류를 얘기할 때 너무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업 직원이 거기를 떠나더라도 그 회사의 조직이 바뀌더라도 그 회사가 고객이 그 회사의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신뢰 있는 데이터로 바뀌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객은 영원히 떠나지 않지요. 너무나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가치를 할 때 적어도 3년 정도는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라. 첫 해년도는 어떤가? 둘째 년도는 어떠냐? 3차 년도는 어떤가? 길게 5년까지는 어떤가? 그런 확신이 생겼을 때 고객한테 가치를 얘기하죠. 첫 두 해 동안 경비가 절감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3차 년서부터 확 올라간다든지 또는 첫 두 해 동안은 그냥 반짝격하는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고객한테 가치로 얘기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은 그 고객과 신뢰는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5번째입니다. 가치는 차별화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미투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통신사에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냉동 탑차에 모빌리티 기능을 부과해서 우리가 냉동 탑차 이동하는 그런 위치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가치 문장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팀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A 통신사는 그걸 제안할 수 없습니까? B 통신사는 그건 제안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럽니다. A 통신사가 제안하면 더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남들이 뛰어들어왔을 때 가치가 성립될 수 없을 때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장하지만 B라는 회사도 C라는 회사도 그것을 가치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아닙니다. 미투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신났다고 이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경쟁사는 어때? 또 앞으로 들어올 장래의 대체적인 대체제는 어때? 또는 잠재적인 경쟁은 어때?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측정 가능해야 되죠. 아까 물론 정성적인 인자가 측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교직의 역량 어떻게 측정합니까? 역량 레벨 테스트할 수 있고요. 혁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혁신에 의해서 도출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출할 수도 있겠고요. 사회적 이미지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건 기업에서 외부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보도자료와 서베이에 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정성적이라고 해서 측정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데이터가 계산기처럼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추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중요한 KPI의 요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밸류를 얘기하던 KPI를 얘기할 때 항상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해야 됩니다. 스마트의 첫 번째 뭡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KPI가 5개, 6개 되면 안 됩니다. KPI는 최대 2개 안에서 매출하십시오. 정하십시오. 많아도 3개를 넘으면 안 되죠. KPI가 많으면 트래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당연히 메저러블 해야 되죠.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KPI는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치버블 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KPI로 내놓고 뜬구름을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ccept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 KPI를 서로 인정하고 같이 만들겠다는 약속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attainable, achievable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realistic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밸류와 KPI를 얘기할 때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바뀌어 비즈니스에 대한 연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리얼리스틱 해야 됩니다.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리 해야 됩니다.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켓쉐어를 2% 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3년 안에 마켓쉐어를 2% 개인할 수 있습니다. 0.5% 마켓쉐어를 개인합니다. 언제까지요? 앞으로 18개월 안에 마켓쉐어 0.5%를 개인합니다. 타임베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KPI 또는 우리가 밸류를 얘기할 때 밸류의 키 인덱스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스마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TCO나 ROI 개념보다는 이쪽 우리가 의사결정 전 단계에 들어가서 고객의 전략을 논의할 때 그 단계에서부터 얘기할 때 이 가치는 6가지 체크리스트를 갖고 체크해 봐라. 모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때는 영업의 리더는 영업 직원과 마주 앉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가 정말 이게 맞는가? 6가지 영역으로 봐라. 가치 문장을 명확한가? 딱 와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가치가 고객과 연관된 가치인가? 그 가치가 객관적일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인가? 가장 어려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치가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인가? 마지막, 이것을 측정 가능한가? 이것만 체크해서 이게 전부 다 오른쪽에 서블리들이 있습니다만 클릭이 전부 예스가 된다면 이 가치는 분명한 가치고 이것에 의해서 제안하는 비즈니스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확률은 0%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예스가 되지 않으면 그 가치 비즈니스는 제가 볼 땐 될 가능성이 0%입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3가지만 얘기죠. 3W입니다. 첫 번째 가치는 Y가 명확해야 됩니다. 무슨 전략적인 제안을 했을 때 무엇을 왜 해야 되는가? 고객이 끄덕할 수 있어야 되죠. 주제가 명확해야 되죠. 명확하냐, 간결하냐. 두 번째 뭡니까? 모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은 타이밍이거든요.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비즈니스가 프로젝트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연되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now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당장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지금 했을 때 매출이 그만큼 땡겨지고 지금 했을 때 시장의 점유율을 올릴 수 있고 지금 했을 때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성립된다면 당연히 지금 해야 되죠. 그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10억을 투자해서 우리 매출이 1000억이 더 나오는데 안 할 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Y 나오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아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가? 차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Y미입니다. 여러분들 YU. 왜 여러분들만이 이 프로젝트를, 이 가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이 3가지, 6가지 가치 체크리스트와 3개의 W를 한번 연동해서 직원들과 얘기하면 좋을 겁니다. 왼쪽 걸 쓰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흔히 얘기하는 B2B 비즈니스의 특히 가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3가지만 논의해도 충분하다. Why? Why now? Why you? Why me? Why myself?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차에 걸쳐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어떻게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아카데믹하고 전략적인 거라서 실제 워크숍을 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주 제한된 스코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죠. 다음 주에는 가치 비즈니스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 B2B 영역에서 가치 비즈니스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전략 과제를 잠깐 터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